네, 여러분 혹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고요. 혹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도 2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정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정말 계속 많이 봤습니다. 저에겐 좀 뜻깊은 그러한 커넥션이 있어서 열심히 봤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국민들께서 봐주시고 또 같이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했었고 정말 잘 맞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사실 평창과의 인연이 2010년까지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한 1년 반을 활동하게 됐었고 평생 한 번 있을까마한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대변해서 올림픽이라는 아주 큰 일을 유치하는데 아주 작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혹시 폐회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폐회식에서 또 영어 아나운싱, 뭐 장례 아나운싱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저의 목소리를 또 전 세계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저의 경험 8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히 뭘 잘해서도 아니지만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었어요. 소통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뭐 초등학생들인데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고 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정말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줬던 게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경험과 또 소통 관련된 저희 노하우를 여러분과 좀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 3억 명이 전 세계 3억 명이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3명 중에 1명은 올림픽을 어느 정도는 봤다고 해요. 그만큼 평창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어떻게 보면 크게 각인될 수 있었던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서 4살부터 해외에 살기 시작했었는데요. 특히 유년 시절 12년간은 살았을 때 7, 80년대에는 한국에서 왔다.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면은 I'm from Korea 하면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여기 계신 뭐 초등학생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네, Korea 아까 뭐 임영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 4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 50년 전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고 많이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I'm from Korea라고 하면은 I don't know Korea. Where is Korea? I've never heard of Korea. 이러한 대답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서러움이 어릴 적부터 오래 있었고 영어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을 따라서 운 좋게 제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지만은 항상 한국을 알려야 되겠다. 저도 외교관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소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 배웠었던 그러한 영어 스킬, 불어도 조금 배웠었고요. 또 여러 나라의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적인 소통 스킬은 제가 아리랑 TV 창립 멤버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명확하게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는 아리랑 TV 앵커하고 MC로서 활동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평창 유치 활동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유치 활동을 하면서 그때서야 제가 배웠던 경험과 스킬이 우리가 왜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소통을 했을 때 세계인을 설득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런 결과를 진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이러한 장면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통가의 피타도 보고
미국의 클로이 킴, 또 이민자를 보기도 하고 아이언맨 윤성빈을 보면서 수많은 어린이들, 여기는 한국 어린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또 새로운 영감을 받고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소통의 힘인 것 같아요.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 새로운 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저 말고 뭐 국제기구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궁금해서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게 없죠. 하지만은 어디를 가서 어떠한 일을 해도 소통 스킬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소통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해야 될 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떨려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what to say 하고 how to say가 있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솔직하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멋진 프레젠테이션 들었다 해도 돌아서면은 무슨 말을 했더라?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참 좋았어. 표정은 좋았어. 예뻤어. 그런 것은 기억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to say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한다면은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리에 비교한다면은 기본 재료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요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말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 4살부터 3년마다 아빠를 따라서 캐나다 갔다가 덴마크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또 한국에도 오고요. 3년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짜게 됐어요. 7, 80년 되니까는 인터넷이 있기 전이었어요. 국제전화 못 하겠습니다, 부모님.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손편지였는데 2주, 3주가 걸렸기 때문에 한 나라를 떠나면은 거의 저희 친구들은 다시 못 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친구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저는 터득을 했는데 제 말을 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제가 초 3학년 때 들어왔는데 제 말을 좀 했다가 오히려 왕따가 됐습니다. 저의 말만 하니까는 제가 외국에 살았던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는 저희 반 친구들은 잘난 척 또 한다. 나승현 자기 이야기만 한다. 그래 잘났어. 외교관 아버지 잘 만나서 너는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뼈아픈 경험을 그리고 레슨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그래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더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하면서도 유용하더라고요. IOC 위원들은 평창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듣고 있어서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3번 도전 끝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평창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닿도록 많이 들었었던 거죠. 평창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IOC 위원들을 만났을 때는 평창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IOC 위원 한 분 한 분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왜 IOC 위원이 됐는지, IOC 위원이 아닐 때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족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는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신뢰가 쌓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의 말, 제가 평창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때 저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경청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술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SNS, 인터넷,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할 때 들으면 되는데 굳이 얼굴을 맞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내가 듣기 싫은 말,
나랑 생각이 다른 말 안 들어도 되니까는 안 듣게 돼요. 경청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경청하는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receive이에요. 가장 어렵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겁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할 때,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원어민이 아니면은, 영어가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참 좋은 conversationalist이다. 좋은 대화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이것도 많은 외국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무표정하대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제 말을 이해했는지, 동의를 하는지, 싫은지 표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appreciate는 잘 듣고 있다. 듣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Wow, you don't say, no, tell me more. Wow, that'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반응만 해줘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상대방은 신이 나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 번째, summarize.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할 때도 가끔씩 필요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죠, 저희가. 그래서 summarize는 가끔씩 들은 말을 요약해서 다시 반문하거나 confirm을 하는 겁니다. 저희 평창 때는 질의응답 때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은 한번 요약을 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단원들이, 팀원들이 같은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까지 벌었어요. 그리고 질문의 포인트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었고요. So summarize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은 ask.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태까지 질문하면은 왠지 도전하는 것 같다. 왜 질문을 하냐라고 생각한 게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고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소통법에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동양인, 한국인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what to say,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져요. 상대방이 무엇을 관심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의 교합점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speak simply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중은, 상대방은 내가 한 말 기억 못 합니다. 우리의 청중,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So, 단순하게 말합시다. 하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2016년에 미국 대선 캠페인 기억나십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모든 미디어에 도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왜냐하면 단순했고 구체적이었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죠. One message. 줄기차게 repeat하고 simple하고 구체적이니까 머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Speak slowly and clearly. 영어 원어민 아니어도 돼요. 원어민이 하는 것보다 비원어민이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다는 결과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거든요.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문장도 짧게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은 비원어민이든 원어민이든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죠. 청중의 언어, 청중의 어휘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 어휘 선택에서도 나랑 맞구나. 훨씬 더 설득을 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prepare and write it out. 인터뷰도 그렇고요.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스크립트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off the cuff, 나는 외워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정말 말씀 잘하시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다 쓴 거입니다. 그리고 외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 평창 프레젠테이션도 각자 한 4분, 5분 얘기했지만 100번 넘게 연습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외운 게 아니라 그걸 한 단어 한 단어 100번 넘게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였어요. 본인의 언어인 아닌 외국어, 영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연습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학생들도 계시는데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말이든 영어이든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paint a picture입니다. 소통은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소통은 글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 플러스 보이는 것까지 말을 하는 건데요. 특히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how to say it,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창을 유치할 때 저희의 one main message는 New Horizons이었어요. 새로운 지평,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경쟁국인 프랑스의 안시나 독일의 뮌헨하고 모든 면에서 사실 보면은 경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두 나라는 동계올림픽의 강국이고 모든 인프라도 돼 있고 전문가들도 많고 팬들도 많고 스포츠 선수들도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은 평창, 자꾸 평양과 헷갈리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특히 도전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새로운 지평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아직은 동계 스포츠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아시아로 와야지 6억 5천만 명의 여기 계시는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동계올림픽을 직접 체험해보고 영감을 받고 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 거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젊은 선수들, 젊은 사람들이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나오고 저희 동영상에 많이 나오고 인터뷰에 나오고 저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야지 설득력이 더 있으니까요. 처음에 저희가 평창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를 IOC 위원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평창보다는 평양의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미지를 저희는 심으려고 1년 반 동안 아까 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구를 한 1년 반 동안 한 4-5바퀴를 돌았거든요. 평창에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직접 발로 뛰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러한 이미지로 저희가 또 세계를 다시 한번 감동했죠. 이 이미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에 세계인들이 열광했어요. 컬링. Garlic Girls이라고 뉴욕 타임스에서도 길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알아요. Garlic Girls이라고 마늘 girls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은 팀 킴보다는 사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Garlic Girls, GG가 약간 nice ring도 있고 민유라, 우리 수호랑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이 세계인에게 각인되면서 한국의 이미지, 평창의 이미지를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색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입니다. Effective communications is 20% what you know. 정보, 내용,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저는 20%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80%를 차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열정.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이후에 그런 감정을 입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 눈빛, 버디 랭귀지에서 다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소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